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의과대학 엄소영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이고 현재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아들을 둔 엄마로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의 사회 진입 준비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현재 나의 상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준비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모두 마음속에 계획하는 대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 인생을 여정이라고 표현하죠. 여정에 오를 때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모습들을 살펴보며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도 그려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힘을 찾아서 스스로 힐링하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경험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능력들이 모이고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요. 자아 개념은 우리의 내면 상태와 반응, 그리고 외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들은 개인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사회 진입 준비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결과에 나타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결과별로 알아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결과별 구체적인 준비 방향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 진입 준비도란 다른 비유로 표현해 보자면 파도를 견디는 힘과 배를 전진시키는 엔진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관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취약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지지 자원이나 환경, 성장에 대한 기대나 도움이 되는 자원들을 활용하려는 마음 등은 변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의 역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준비도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영역은 총 7가지이고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건강과 일상, 관계망, 그리고 사회 참여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전반적인 준비도를 형성합니다. 결과 보고서는 여러분이 직접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지수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 지수들은 여러분 각자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개인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영역, 현재 상태 종합지수와 함께 기질 및 성격 특성과 마음 건강 상태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결과지 내용의 예시처럼 개인별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정리되어 제시됩니다. 그리고 전체 준비도 지수와 전체 취약성 지수, 그리고 전체 변화 자원 지수가 정리되어 보여지는데요. 예시 결과를 보면 전체 준비도 지수는 57점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주목할 점은 전체 변화 자원 지수가 82점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비록 현재 생활 속에서 부담을 느끼는 취약성 지수가 존재하지만 이를 바꾸고 회복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강점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어서 적절한 외부 도움이 주어지면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시작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고 그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결과 이해하기를 보시면 앞에 제시된 전체 준비도 지수와 함께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7개 영역별 취약성과 변화 자원을 좀 더 쉽게 와닿도록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취약성 점수는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부담이나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고 변화 자원 점수는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나 환경적 자원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영역별로 나의 취약성 정도와 변화 자원의 정도가 표시되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각자의 결과에 맞는
세부 영역별 맞춤 제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안된 내용대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체 건강에 대한 내용별 가이드인데요. 신체 건강 영역에 대한 취약성과 변화 자원의 수준이 현재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체 건강 취약성이 높게 나왔다면 활동 패턴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기상이나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루틴 하나에만 집중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 자원이 낮다면 혼자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것이 권유됩니다. 이번에는 심리 건강 영역인데요. 만일 취약성이 높다면 최근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나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심리 상담이나 정서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권유됩니다. 또한 변화 자원이 낮을 경우에는 담당 매니저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상담 연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상 관리 영역입니다. 밤낮이 바뀌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취약성이 높은 상태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사실은 혼자 하기 버거운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아주 작은 루틴처럼 하루에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화 자원이 낮은 상태라면 센터 매니저의 구조화된 지원을 통해 주간 루틴이나 체크리스트들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현재 집이라는 공간이 편하지 않고 갈등이 잦다면 취약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장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우선은 나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다면 가족 상담 연계나 감정을 조절하는 소통 방식을 배워서 작은 긍정적 경험을 쌓아가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거나 상처받을까 두렵다면 취약성이 높은 상태이겠는데요. 이럴 때는 한 번에 많은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말고 온라인 모임이나 관심사 기반의 소규모 모임처럼 부담이 낮은 안전한 환경에서 한 사람과의 연결부터 천천히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영역입니다. 현재 진로나 취업,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다면 걱정이 많고 막막함이 클 텐데요. 지금 당장 취업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나의 걱정이나 심리적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진로 상담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화 자원이 높다면 이력서 작성이나 직무 탐색 등 외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할 시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동 영역인데요. 만일 현재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환경이 부담되고 스트레스처럼 느껴진다면 1대1 만남이나 소규모 활동처럼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화 자원이 비교적 있는 상태라면 관심 분야의 동호회나 지역사회 프로그램, 소모임 등을 매니저와 함께 찾아보면서 소속감과 연결감을 느껴보는 것이 권유됩니다. 다음은 기질과 성격 특성입니다.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관찰되는 유전적이고 자극 반응적인 특성이며 성격은 후천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발달적 특성입니다. 기질과 성격은 좋고 나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나만의 반응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기질과 형성되어 온 성격에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기질 그리고 성격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 포함된 기질과 성격 결과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적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정서 민감성과 자기조절 주도성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정서 민감성은 낯선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말하는데 특히 새로운 활동이나 관계 형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주도성은 필요할 때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하려는 태도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의 동기나 지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정서 민감성 중에서 위험 회피 기질은 위험하거나 낯선 자극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핵심 정서는 불안과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기 불안이 많고 조심성이 많아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위축되거나 에너지 수준이 낮아 피로감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비난이나 지적보다는 더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안전벽이 되어줄 환경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타인의 칭찬이나 찡그린 표정과 같은 사회적 보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정서 반응이나 행동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핵심 정서는 애착과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여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정서적 감수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칭찬이나 인정 같은 보상 신호에 민감한데, 또한 거부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원치 않는데도 자기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 점수가 아주 낮은 사람은 동정심보다는 철저히 개인적인 이득이나 주관적인 만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격 지표 중에 하나인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현재 장단점을 잘 수용하며 자존감이 높은 반면에, 자율성이 낮아져 있으면 상처에 민감하고 타인을 원망하기 쉬우며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버거워집니다. 기질과 성격 부분 결과에서 사회적 민감성과 자기조절 주도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맞춤형 개입이 제한되는데요. 주도성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작은 과제부터 시작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등의 외부 구조화가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타인의 평가나 실수 가능성에 예민할 수 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높을 수 있어서 빠른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안정감 형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한 간략하게 최근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를 보여주는 마음 건강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울이나 스트레스, 외로움, PTSD 영역 등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마음 건강 위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현재 내 마음의 배터리가 많이 방전되어 있고 일상적 압박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신호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과지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여정을 항해로 비유해 보자면 나를 찾는 항해 지도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항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긴 인생의 여정에서 잠시 머물러 있거나 현재 상태를 지나가는 중으로, 이는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잠시 시간이 멈추고 더디 가거나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일 수 있지만, 이는 모두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스스로 세운 보호기제로서의 안전벽이자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방전된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태엽을 다시 돌려볼 시간입니다. 결과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유형 중 첫 번째는 준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림에 나타나듯 변화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에 비해 취약성은 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출항 직전에 돛을 올리는 단계처럼 일상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취약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실제 사회적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인턴십, 진로 설계 워크숍, 직무 교육 등 실제 실무 경험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태로 파도는 높지만 엔진도 강력한 단계입니다. 즉, 취약성과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변화 자원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변화 의지가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우선 정서적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개인 상담이나 마음 챙김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고,
동료들과의 소통이나 자조 모임을 통해 든든한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활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연료가 소진된 것처럼 전반적인 취약성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변화 자원 또한 낮아서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무기력하고 소진된 상태입니다. 변화에 대한 동기나 실행 자원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나 소소한 재미, 흥미 등의 감각을 회복하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작은 성취 경험들을 쌓아나가면서 마음의 연료를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데이 클래스, 숲체험, 신체활동, 취미 소모임처럼 작고 소소한 재미와 흥미를 복구하여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회복이 필요한 상태로 폭풍 속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누적되어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겁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자원들을 잘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센터의 1:1 집중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안전한 항구부터 구축하며 밀착 관리를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진입 준비도 검사 결과를 항목과 지수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나 자신의 상태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초점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특히 방금 살펴본 준비도에 따른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맞춤형으로 준비의 초점과 추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해집니다. 준비에 가까운 상태라면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고 활동의 기회나 실전 커리어 코칭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고,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직무 교육이나 일자리 인턴십, 진로 설계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권유되겠습니다.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정서 조절과 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단계적인 복귀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나 테마별 소모임 등이 권유됩니다. 활력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동기를 강화하는 흥미 기반의 활동이 필요하고, 행동을 활성화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생활 루틴 클래스나 원데이 클래스, 숲체험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 심리 정서적 개입과 밀착 사례 관리에 도움을 받으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과 관계 연결을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속도를 찾아서 나의 속도대로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살펴보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와 주변을 돌아보며 내 유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선택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 결과지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경험이 여러분을 지키고 이끄는 든든한 항해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